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 2002년도 시민대학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지역경제의 이해와 사회적 경제의 의미에 대해서 강주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큰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역경제 순환체계의 이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강주의 지역경제의 경제순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가 순환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경제학의 어떤 기반에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경제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고 또 그다음에 경제가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강주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가 이런 경제학의 어떤 이론의 관점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강주 지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강주 지역 경제 현상만을 보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러한 그 지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 발전할 것인지, 그러한 측면에서 강주 지역 경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강주 지역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강주 지역 경제의 순환 체계의 그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런 큰 강주 지역 경제 측면에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순환 체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경제 순환체계 이론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 현황과 더불어서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거는 문제의식을 여러분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그 경제의 전망과 미래 사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19에 의해서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강주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코로나19의 그런 경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는 많은 경제적인 용어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경제적인 용어는 제가 뒤편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동영상을 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주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경제 성장률은 1.3%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서비스업이 회복하면서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져 내부재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투자와 밀접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KDI는 코로나의 지속 기간에 따라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봤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상반기, 해외에서는 하반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점차 잦아든다면 2020년에는 0.2%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반기에 위축됐던 외국인 국내 소비는 하반기에 대부분 해소되지만 국가 간 이동이 천천히 풀리면서 외국인의 해외 소비와 외국인의 국내 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하겠습니다. 수출은 하반기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진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국내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고용은 시차를 두고 내년에야 회복되고 내년까지는 GDP가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치료 방법과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된다면 1.1%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을 기피하는 심리가 남아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소비는 올해 말까지 부진하겠지만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면서 국내 소비, 수출, 고용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어 GDP는 2020년 말에 기존 경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면 경제 심리가 계속 위축돼 성장률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수출은 급격히 위축됐다가 내년에야 천천히 회복되고 소비는 내년까지 부진하겠는데요. 취약한 기업과 가게가 파산하고 대규모 실직까지 발생하면 부실 대출로 금융시장까지 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까지 떨어져 GDP는 2021년의 기존 경로를 크게 밑돌고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기업 파산이나 실업이 발생한다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고 회복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인식되지 않도록 코로나19가 지나간 뒤에는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지원 정책으로 자원이 사양 산업에 계속 투입되어 오히려 신성장 산업의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채무의 상한을 위해하고 통화사업 협정을 체결하는 국제 공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경제 전망을 KDI의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보듯이 그 안에 생산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소비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투자가 이야기가 되어지고 수출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생산, 소비, 수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경제 순환 시스템의 이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큰 코로나19와 같은 그 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더불어서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 그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생산과 소비와 그다음 수출과 다양한 부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더불어서 시민의 그런 생활, 이런 부분에도 이런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그런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초연결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은 직접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생활 변화를 보게 되면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아날로그식 운전 방법 속에서 이 아니라 지금은 전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 자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최근에 출시되어지는 많은 자동차들이 반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고 이 부분들이 생산, 소비, 고용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터넷 동영상 자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역경제, 국가경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보면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의 도입과 함께 시작된 1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최초의 기계식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약 100년 후 2차 산업혁명을 통해 본격적인 대량 생산 시대를 진입하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건 채 5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지식정보 혁명이에요. 인류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하면서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사물 인터넷, 다시 말해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똑똑해진 사물들은 사람의 개입 없이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는 사람과 도시, 지구를 하나로 묶는 초연결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커피를 내리거나 빵을 굽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도 있죠. 출근길에 집안의 불을 끄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버튼 하나로 조작이 가능한 세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죠. 누군가의 신고 없이도 곧바로 구급차가 출동하게 되고 구급차가 이동하는 도중 환자의 정보가 병원에 전송돼 즉시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이 2차전에서도 인공지능 알파고에 졌습니다. 알파고는 끝내기에 약점이 있다는 인간의 분석을 뒤늦게라도 하듯 막판 승부로 허를 찔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에서 거둔 알파고의 승리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파장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죠. But AlphaGo was steadily more confident as the game went on. So AlphaGo seemed to know what was happening. 사람에겐 1000년이 걸리는 100만 원의 대국을 4주 만에 습득하고 스스로 실력을 키운 것이죠.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역시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지하고 주차를 하는 등 숙련된 운전자와 같은 실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지능과 자율성을 갖게 된 기계들은 공장 안까지 침투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손 대신 로봇 팔이 가득한 스마트 공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하나의 기술혁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기술들이 융합하면서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되고 인류는 대전환기를 맞게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인간, 그 사람 중심과 연결되어진 기술이 그런 노동이나 생산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상의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이 되어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이 직접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가상적으로 해보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이제 변화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에 대한 국가 경제랄지 지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대안을 찾을 수가 있듯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다면 경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거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제학에서는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이론들을 만들었고, 그러한 그 이론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론적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보이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볼 수 있고, 또 앞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의 그 한국 경제 전망과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경제활동 주체입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크게 경제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계,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입니다.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도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중에 특히 가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는 거기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경제가 보이는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된다면 앞에서 코로나19의 국민 경제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경제활동 주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기업은 크게 재화 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재화 서비스 시장은 가계와 연결이 되겠죠. 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와 같이 이런 그 재화 서비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는 그 결과물을 재화 서비스 시장에 내놓으면 그것을 시장을 통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이와 같이 기업은 재화 서비스 시장을 제품을 팔아서 판 제품의 수입으로 기업이 수입을 갖게 되는데, 그런 수입을 갖게 되는데 기업이 이제 생산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필요합니까? 생산 요소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생산 요소는 뭐 임금이,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을 지불한달지, 아니면은 토지에 대한 임대의 대가로 지대를 지불한달지, 아니면 이런 생산 활동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윤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기업이 재화 서비스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 거래를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고, 이 수입을 얻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 생산 요소를 구매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가계는 어떠냐면, 이런 우리가 가계에는 우리가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 지불을 어디에서 얻느냐면 가계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랄지 토지랄지 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생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생산 요소를 생산 요소 시장에 내놓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제 기업과 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일정한 가격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가계는 생산 요소 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랄지 토지랄지 자본을 내놓게 되고, 기업은 여기에 필요로 한 생산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산 요소 시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얻은 이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재화 서비스를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경제를 보게 되면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 가격 속에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시장은 가게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랄지 토지랄지 자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장에 내놓게 되면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기업들은 그 부분을 구매를 하게 되죠.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그 수요자 공급자가 그 바라는 그러한 그 가격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거래가 이 생산 요소 시장과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경제의 활동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로서 측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은 실은 굉장히 단순한 가계와 기업, 경제활동 중에 가계와 기업만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러한 경제를 보게 되면 가계와 기업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생산활동과 그 경제활동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이 부분에 또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생산활동 속에서 기업과 가계가 이 지불을 하는 세금이죠. 조세라고 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부의 활동 반경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조세를 바탕으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지출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통해서 재정 여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은 조세가 없으면 지출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시장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계와 기업에서 할 수 없는 그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이 부분, 특히 이제 공공재 같은 것이죠. 이런 주인이 없는 공공재, 굉장히 이제 공공재의 필요성이 많죠. 이런 국방이랄지, 뭐 사회 간접 자본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 기업들이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조세를 통해서 이런 시민 가계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정부와 해외 부분들을 이제 포함을 해서 이것은 이제 현실의 세계를 좀 반영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그 경제 활동 속에서 어떻게 그 순환이 이루어지고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확장된 개방형 모형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앞에서 그 코로나19의 그 경제 전망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재화 생산 요소를 구입을 해가지고 재화를 만들어서 시장에 재화 서비스 시장에 파괴하게 되는데 이런 생산을 활동을 이제 기업을 하게 되겠죠. 기업이 하게 되어지면 그 기업에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총소득이 되어집니다. 이제 총소득에서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계와 기업 부분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 의해 가지고 가계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생산 요소를 이 기업의 그 시장에 팔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소득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나 기업에 있어서의 이런
이런 가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런 소비 활동을 이제 한다라고 봤을 때 이제 가게와 기업이 소비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소비 지출은 여기 소비 지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가계의 소비 지출도 있지만 정부 소비 지출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부가 하는 거 소비 지출은 이게 정부가 여러 가지 구매하는 거 소비 지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은 가게가 정부에 가게나 기업이 정부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게는 소비를 주체가 돼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출하는 것을 여기서 C하고 G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계의 지출이 되고요. G는 거버먼트가 하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통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지출 부분에 C를 가계 지출과 정부 지출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하여서 그 경제 지표를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 정부 지출과 가계 지출과 더불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자금을 빌려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가계 부분에서 하는 소비,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하는 투자,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이런 정부 지출이 이 지출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강주 지역 경제가 있지만 강주에서 모든 것을 생산을 해서 재화 그 중간재를 생산해서 생산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소재 부품들을 가지고 중간재를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출, 이입, 수출, 수입 이 부분들을 순수출로 이제 여기는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총 지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총 지출과 총 소득은 이퀄 한 해 동안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경제 활동을 측정을 한다면 이것은 이게 같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 하에서 이런 그 지역 계정을 만들고 국가 계정을 만들어서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경제를 흐름을 측정하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제 흐름을 측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이 경제 흐름을 어떻게 화폐 단위로 해가지고 그 화폐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위해서 가계와 기업만 가지고 살펴보면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지출하고 거기에서 기업이 이 생산 요소 구입에 따른 그 가계의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이런 흐름인데 이 부분들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 국민 소득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지역 경제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과 국민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이 유사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먼저 이제 기본이 이제 국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면 먼저 이제 생산 국민 소득은 우리가 재화 서비스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그 생산은 각 산업별로 이렇게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걸 다 화폐 가치로 추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생산 국민 소득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있지만 그런 생산한 부분들이 앞에서 이제 또 하나 이 측면에 보면은 지출 측면이 있죠. 뭐냐면 소비, 그 다음에 가계, 그 다음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수입과 같은 이런 지출 측면에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그 흐름을 측정을 하면 그 우리가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출 국민소득입니다. 근데 이제 요소 국민소득은 여기서 앞에서 있지만 생산 요소 시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 요소 시장의 그런 부분에서 특히 분배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살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은 다 동일합니다. 왜? 1년 동안의 생산 흐름을 파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생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지출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분배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경제 흐름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경제 흐름을 측정하는 거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관점 속에서 경제 흐름을 측정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압축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 경제를 이해도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파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국민 그 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뒤에서 이제 지역 경제의 3면 등가 법칙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또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이 솔루션, 이런 해답을 찾는 데에도 여기에 이 모든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구조의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생산 국민소득은 그야말로 최종 재화 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이렇게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듣고 있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가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가가치를 아까 했지만은 지출 측면에서 분배 측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 여기는 이제 각 산업별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는 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것을 다 추계를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 크게는 이 부분이지만 그 세부적으로 하면은 각 세부적인 그런 직업별로 이게 모든 경제 활동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제 흐름을 파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출 국민 소득은 제가 설명했던 소비 C, 투자는 I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부 지출은 G라고 설명하고 그 수출은 엑스포트해서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속에서 이제 분배 측면에서 이걸 보게 되면 어떠냐면 분배는 이제 소비를 하게 되죠. 왜?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이 있게 되면 소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도 하지만 소비도 하죠. 그러면 더불어서 여러분들 저축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또 세금도 내죠. 조세도 지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입 부분들, 경제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수입품도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지출을 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분배 측면에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 측면에서 본다면 크게 나눠지면 이 부분들이 다시 뭘로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피용자 보수. 여러분들이 뒤에서 경제 이제 지표를 보게 되는데 그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피용자 보수는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피용자 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이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것들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는 것이 있겠죠. 노동을 시장에 팔게 되면 제가 임금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대를 받게 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이것을 모두 합쳐서 피용자 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시장에 내놔서 시장으로부터 받는 이 부분들을 피용자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산 활동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받지만 또 이제 간접세를 또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입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사는 날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전체하에서 1년,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 경제 1년 동안의 그 흐름을 이런 관점 속에서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지역 경제도 이런 관점 속에서 지역 경제를 파악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생산하고 1년 동안에 지출하고 1년 동안 분배하는 것이 동일하겠죠. 이것을 통계적으로 맞춰서 이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득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복됩니다만은 생산 소득은 재화 서비스에 우리가 이제 매출을 하게 되는데 그 매출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중간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을 딜러가 있죠. 그 자동차 딜러가 있으면 자동차 딜러 같은 경우가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다 딜러 것이 아니죠. 그 부분들을 이 자동차 회사에 그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중간재. 마찬가지로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저희 기아자동차도 생산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생산을 해서 그 판매한 대금을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산 요소, 중간재를 또 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부분들이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와 같이 각 산업별로 자기가 기여한 그런 부분의 그런 부분들이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그 총 산출액에서 중간재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부가가치는 뭐냐면 총 산출액에서 중간 투입재를 뺀 나머지 부분을 부가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이중 계산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총 산출액이 있고 부가가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출 측면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최종 소비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C라고 해서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이잖아요. 정부가 쓰는 거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통계 용어로서는 고정자본 형성이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분배 측면에서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임금이랄지 이자랄지 지대랄지 이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배 측면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이 분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세 가지 분배 측면에서는 피용자 보수, 영업이익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분배율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개방형 혼합 경제 체제에 있어서의 그런 경제 순환 흐름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지역 경제 순환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그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가장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계 기업, 그다음에 정부를 더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 부분들을 포함을 한다면 굉장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의 도표로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재화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 그 뒤에는 항상 뭐가 따릅니까? 화폐로 지불하는 그 부분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금융 부분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이 금융 부분이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중요한 팩터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부분들은 실물 경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들이 여러분 이해가 높을 것 같아서 저는 단지 실물 경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이 그림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와 기업이고 가계와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가져다가 생산을 해서 재화를 만들게 되고요. 이 재화를 가계는 재화 요소 시장에서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소득을 바탕해서 소비 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서 가계가 이제 정부에 조세를 지불을 하고 기업들도 이제 법인세를 지불하죠. 그런 정부에서 지불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정부는 그 범위 안에서 재정 정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경제 정책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재화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재화 시장은 해외와 연결이 되어져서 수입과 수출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흐름을 화폐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이 바로 이제 경제의
순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제로 만들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경제 정책이 다 나오게 되고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도 이 그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그 경제 순환 체계 속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바로 이런 경제 순환 체계 속에서 이야기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어랄지 경제 순환 체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주의 지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주 지역의 경제 순환 체계를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입니다. 바로 관점만 틀리지, 바로 지역 경제도 마찬가지로 분배 지역 소득, 생산 지역 소득, 그다음에 지출 수요 소득이라 하는 그런 삼면 등가의 법칙의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는 전제하에서 그 시스템을 살펴보는 거고요. 이건 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뭐 좀 설명을 하면, 아까 앞에서 생산 재화 서비스를 기업들이 생산을 했을 때 그 생산한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 지출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소비 지출이 다른 지역과 연계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걸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역의 차원에서 이제 그 1년 동안에 그런 경제 활동이 되어진 것들을 다 이제 추계한 것이 지역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총생산에서 아까 감가상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뭐든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 부분을 지역 순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 순생산에서 이제 간접세를 우리가 세금을 다 내기 때문에 간접세를 기업에서 법인세 같은 걸 뺀 나머지 부분을 지역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지역이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역량을 파악하려면 지역 소득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앞에서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원천적으로 다 국가가 가져가고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지역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 소득에서 법인세를 내고 지적세를 빼고 그다음에 유보이익 같은 것들을 이거 제한 나머지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보는 것이 이제 개인 소득이요. 개인 레벨에서. 그다음에 개인들이 이제 이런 지책세를 개인이 이제 직접세를 내잖아요. 개인 뭐 여러분들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해당하는 것을 내온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가처분 소득이죠. 이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 경제가 흘러간다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국민 경제하고 동일하죠. 동일하게 지역으로 낮추어서 살펴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주가 이제 보면 강주의 인구 추이가 이제 2013년을 기획으로 해서 절대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청에 있어서의 추세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에 있어서의 활동도 포함이 되어지는 인구 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강주 지역 경제를 경제 순환 체계를 제가 표로 작성해 본 거예요. 앞에서 이 표는 어디에 있느냐? 통계청에 보면 여러분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우리 강주 지역 경제를, 이건 2017년 1년 동안의 강주 지역 경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 가치로 측정한 게 이것이 이제 지역 내 총 생산, 이게 부가 뒤에서 나옵니다마는 뭐 37조 정도, 약 37조 정도가 되어지고요. 이 순생산물세를 뺀 나머지 부분이 총 부가가치가 35조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35조가 되어지는데, 이 35조는 어떤 부분하고 있냐면, 이 35조는 뒤에 이쪽 분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생산 측면에서 나타난 37조 정도가 되는데 이 37조는 지출 측면에서 30조로 동일하죠. 그렇죠? 이걸 보면은 이 지출 측면에서 아까 뭐라고 됐습니까? 최종 소비 지출은 뭐 어떤 걸로 구성이 됐다고 그래요? 정부 지출, 소비 지출하고 개인 그다음에 소비 지출하고 이제 정부 소비 지출, 정부가 하는 거하고 정부 지출하고 그다음에 그냥 소비 지출이 있다 그랬죠. 그 민간 소비 지출이 있다고 그랬죠. 민간과 정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두 개 합친 것이 바로 이제 32조 정도가 되고요. 총 자본 증서 나왔죠. 이건 뭐라 했습니까? 투자라겠죠. 투자 부분이 9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이제 좀 심각한 부분이 재화 서비스 순이출. 순이출은 뭐냐면 수출, 수입, 이출, 이입. 이출, 이입은 뭐냐면 지역 간에 나가는 것을 이출, 지역 다른 데에서 중간재를 도는 거 이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출은 뭡니까? 우리가 생산한 것을 재화 서비스를 외국에 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하는 것 수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 합쳐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4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이제 수출, 이출이나 수출 부분보다는 이입이나 수입 부분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지역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관점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러면 분배 측면에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분배 측면을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총 산출액에서 뭘 중간재를 빼라고 했죠. 중간재. 이게 바로 중간재입니다. 중간재가 48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뺀 나머지 부분이 35조인데 이 35조 부가가치는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 35조하고 동일하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배 측면에서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제가 아까 그 지역 경제 순환 소득 체계에서 봤듯이 먼저 뭐가 없습니까? 고정자본 소모, 감가상각은 떨어져 나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고 남 부분이 이제 지역 내 순 생산인데 이제 지역 내 순 생산이 28조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생산물세 또 뭐 세금이 여러 가지 가 이제 이러한 3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그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어지는 노동, 그 다음에 자본, 뭐 지대, 뭐 등등 이것을 이제 피용자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런 그 요소 소득들이 28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요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 경제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봤어요. 지역 내 요소 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이거 세 개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렇죠? 1차 산업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강주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죠. 이제 그러게 보면 강주의 그분 여기 보면은 28조 총 부가가치는 동일하죠. 28조를 여기에 있는 28조를 갖다가 한번 이것만 지역 내 생산 부분만 지금 이 지역 요소 소득 28조만 봤습니다. 지역의 요소 소득 28조 봤을 때 강주가 뭐 굉장히 제조업에서 어떤 것들이 이 생산 그 요소 소득에 기여를 하는가라고 봐봤더니 가장 효자는 뭐냐? 여기 기계 운송 장비. 이게 뭐죠? 자동차죠,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전자. 우리 광산업으로 육성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전기전자, 정밀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주가 비금속 광물이랄지 금형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타나요. 이 사업을 금방 이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강주 같은 경우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서비스 산업의 그 요소 소득의 효자는 뭐냐? 가장 효자 요소를 하는 것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굉장히 경제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업 서비스. 세 번째로는 도소매업 및 소매업. 근데 네 번째로는 교육 서비스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제 순환 체계의 어떤 이론의 기반으로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이걸 팩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진단을 통해서 봤더니 이런 표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내 총생산이죠.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지역 내 총생산이 35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전남과 강주를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주 전남의 지역 경제 계속해서 지역 내 총생산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증가했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이후에 1950년 이후에 계속해서 지역 내 총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체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총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총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절대 인구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년에 9만 명 정도가 9만 명이죠. 그 일본의 계속해서 90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지금 절대 인구가 일본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절대 인구가 감소한다는 인구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률도 이런 앞에 이런 그 지역 내 총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성장률을 매년 전년 대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내 총생산률 전년 대비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강주, 전남, 전국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강주는 2017년도만 해도 좋았죠. 1.6% 증가. 전년 대비해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지역 내 총생산도 중요하지만 인구당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개인이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200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강주가 제일 밑에죠. 그래서 이제 이 강주가 1인당 2,300만 원 정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